그러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앞선 창체처럼 학년을 통틀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내가 배웠던 수업 교과 내용 그리고 그 지식에서 좀 탁월하게 발전시킨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세특 활동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이항분포를 활용한 유전자 변이 확률 모델링을 주제로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이항분포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잘 발전을 시켰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나 내용을 기반으로 좀 내가 만족할 만한 또는 진로와 연계될 만한 또는 눈에 띄는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개념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찾아내기보다는 직접 활용해서 어떤 유용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엮기 어려운 과목들이 가끔 있긴 한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네이처 리서치에서 다양한 주제를 많이 추천해 주셔서 시간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고 다른 과목에서 탐구 주제를 잡을 때도 그런 방향성이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진로가 뚜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살펴봤을 때 요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게 적혔다 아니면 '아 이때 세특 이렇게 짤 걸.'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 데이터 과학 과목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했던 활동이 전에 했던 융합과학 탐구 과목에서 했던 실험을 조금 더 보완해서 결과물을 산출한 과정이었는데 그런 보완이라는 측면이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혹시 중복 기재인가 싶어서 살짝 의아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런 보안 측면 같은 게 좀 안 담겼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아 세특이 조금은 아쉽다.'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기부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세특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보고서나 구글 폼처럼 선생님께 세특에 적힐 어떤 형식을 제출을 할 때 처음이나 마지막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요약을 두세 줄 정도 적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를 쓸 때 많이 쓰거나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질을 우선으로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퀄리티를 높이자 그런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1 학년 세특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과목이 국어인데 "배양육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를 다뤘어요. 요거는 수업에서 선정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토론을 하기로 상의를 해서 설정했던 주제였습니다. 식품공학 쪽을 지망하는 친구도 있었어서 서로 진로가 최대한 겹치는 분야에서 적당히 합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나랑은 이제 생명과학 키워드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랬군요. 그러면 수학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에 포물선이 드러나는 다리와 건축물 이거를 조사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추천한 주제였는데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진로와 겹치는 것이 없었어서 진로를 살리기보다는 과목에 대한 집중도나 숙련도가 최대한 드러나는 주제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포스터 작성 시간에는 분자 구조 속 집합을 주제로 설명을 했다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진로랑 엮어봐야지.' 하는 노력이었어요? 활동 자체는 이제 수행평가용 가벼운 활동이었어서 음.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기도 했고 비중이 큰 활동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가볍게 화학 분자 구조랑 엮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수업 활동 내에 다 해야 되는 그거였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했군요. 그러면 영어 과목 세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과목을 살펴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진로랑 연결성을 지닌 활동을 설계해서 배치하기보다는 '아 교과 수업을 열심히 들었네.' 요렇게 느껴지는데 혹시 맞나요? 과 수업에 대한 활동만 하기도 했고 선생님이 따로 보고서를 받아주신다거나 어떤 발표를 진행하게 해 주시지는 않아 가지고 생기부를 원하는 방향성대로 쌓아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평가나 그런 교과 태도 요런 게 좀 중점적으로 드러났던 거군요. 한국사 과목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료활동, 대한적십자사로 심화 탐구를 진행한 거는 좀 진로랑 연계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요거 탐구하면서 뭐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진로와 연결고리를 의식해서 이런 주제를 고르긴 했는데 탐구 과정 자체가 진로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워줬다기보다는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특의 서술을 보면 일제강점기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한 의료인들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필하고 싶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보고서에서 써주신 걸까요? 그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들을
보는 관점을 제대로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선생님이 주목해서 넣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잘 살렸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약학 분야의 신약 특허 문제를 능력주의와 연계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이란 주제를 좀 접하면서 성과를 만든 사람이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서 이 부분을 고비용 구조의 신약 개발과 특허 독점 문제에 좀 대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던 거를 선생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뭔가 추가로 탐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요런 기회는 혹시 없었나요? 네, 영어랑 마찬가지로 따로 어떤 탐구를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겠군요. 그러면 통합과학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NA에 작용하는 효소에 관해서 심화 탐구하여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진로랑 엮어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네. 다른 탐구들을 하면서 이런 유전자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었고 생명과학 개념을 암기보다는 기술로 이어지는 지점까지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 제조업 기술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특을 쭉 읽어보면 특히 마지막 분야쯤에 뭐 생물의 생체 나침반 역할, 혈액에서의 염증 치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세통막 통로 활성화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탐구를 했다는 내용이 조금 나열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각각 분야에 대해서 적어 주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탐구를 넣어 주실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활동 자체가 수업을 좀 확장한 소규모 탐구 성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분이서 나눠서 써주신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어렵죠. 하나가 뒷벌이 들어가기가.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면 과학 탐구 실험 세특 같은 경우에는 탐구 프로젝트 활동에서 여러 주제 중에 줄기세포 연구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가장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 좀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네. 판단을 했군요. 그러면 개인 세특을 살펴볼게요. 2023학년도 1학기 영영제로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왜 이름이 영영제로 프로젝트예요? 저희도 생기부를 받자마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따로 질문을 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탄소를 0 으로 만들겠다.'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궁금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했던 거는 확실히 그러면 학교에서 좀 정한 방향성이었어요? 네. 정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학교에서 해 주긴 했지만 수행하면서 내가 배운 점이 있나요? 기후 변화 문제를 이제 개인의 실천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조별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 분담하는 경험을 하면서 협업한 역량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열심히 하다 보니 도움은 조금 됐군요. 네. 그러면 2 학기 교과 융합 심화 주제 탐구 활동에서는 GMO를 다뤘거든요. 요거는 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팀원이랑 상의를 해서 선택한 주제였습니다. 뭐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요걸 좀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활동이었어요? 왜냐면 1 학기 영영제로 프로젝트보다는 살짝 간단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일단 보고서만 제출하는 정도의 간단한 활동이었고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만 있었어서 활동 기간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규모나 깊이만큼으로 이제 분량이 좀 비례해서 들어갔다 요런 느낌이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체능 과목들을 보면 특별히 음악 과목에서 학습 태도에 대한 칭찬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제 어떤 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칭찬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음악이라는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참여도나 과제 수행하는 데 성실성이 조금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 학년 세특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진로랑 연결성을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기보다는 '교과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아까 말해 준 것처럼 '아, 선생님이 기회를 조금 덜 주셨다.' 요런 맥락일까요? 아니면 1 학년 때니까 그냥 '내가 흥미 있는 거 열심히 해야지.' 요런 측면이었을까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도 했고 제가 1 학년 때는 약학 분야를 지망하더라도 어떻게 생기부를 쌓아나가야 될지 그런 관점이 제대로 없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모로 요렇게 좀 쓰인 것 같다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2 학년 세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과목 세특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숨결이 바람들 때 요 책을 선정한 계기가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의료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좀 진솔하게 담고 있을 거라고 느껴서 골랐었고, 단순히 의학 지식서 같은 책들을 보기보다는 환자이고 의사였던 저자의 시선을 통해서 의료의 본질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이제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했던 맥락은 그런 키워드 같은데 보면 의료 파업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쪼끔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혜택에 요게 들어가서 아이고 조심스럽진 않았어요? 약학분해를 지나고 있었기도 했고, 또 이런 의료 현장의 구조적 고민에 조금 더 가까웠어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의 예시로서는 넣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현 수위가 막 그렇게 음. 잘 조절이 되어 있었다면 세특에 포함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역시 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니까. 네. 그러면 뒤에 보면 약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이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점이라는 글을 찾아 읽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키워드를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탐구를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깊게 탐구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얕은 탐구로 좀 그쳤어서 이전에 했던 그 카페인과 태아닌 관련 주제를 좀 음. 끌어와서 카페인 과다 섭취의 문제점이라는 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쪼끔은 그래도 접근성이 높거나 보편적인 주제일 수 있지만 어쩔 수 네. 없었다일까요? 시간상 문제로 그랬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원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약물이 반감기 함수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지수함수 개념이 실제 약물 작용과 유사하다고 느낀 점이 제일 컸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이 의학적 현상을 활용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또 이런 진로와 교과 개념을 제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실제로 약물의 반감기 함수를 탐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도구가 단순히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 농도의 변화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서 수학의 실용성도 느껴볼 수 있었고, 이후 교과 학습에서도 이런 수학의 응용 가능성을 조금 더 의식하면서 탐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탐구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수학 2 세특으로 넘어가 볼게요. 혈관 생리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적분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 탐구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이었는데 혈류량이나 압력 변화 같은 개념이 수학적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 내용을 탐구하면서 수도 교과의 내용이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걸 탐구하면서 수도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2에서 배웠던 적분 개념이 혈류 분석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조사하면서 적분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도움이 좀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요걸 탐구할 만하다.' 하고 추천을 할 만한가요? 네. 교과서에 있는 탐구들은 이제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수식적으로나 탐구를 해 본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특 서술을 보면 물리학 과목에서 학습한 뉴턴이 운동 방정식을 유체의 흐름에 적용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좀 의도적으로 이걸 엮으려고 한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좀 탐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탐구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시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 세특을 살펴볼게요. 이제 인간이 성격과 뇌의 상관관계를 개별 주제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 학년 때 진로와 연관시켜서 탐구를 많이 못 해 보기도 했었고, 음. 영어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에 있던 지문과 최대한 연계시켜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격이랑 이제 뇌를 좀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보면 세특 서술을 보면 매우 심도 있는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다른 탐구처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었는데 자료 조사나 발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고, 영어 표현과 내용 이해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어서 세특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열심히 했던 사항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다행이군요. 그러면 다음 탐구로 좀 자연 모방 기술 단원을 수업하고 관련 사례로 모기의 입에서 착안한 통증 없는 주사 바늘을 탐구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실제 기술 사례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엄청 복잡한 기술을 탐구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간략한 탐구였나요? 네. 그냥 설명하는 정도. 네, 그러면 영어 투 세특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을 주제로 영장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지문에서 사회적인 의료 이슈와 관련해서 다루기도 했었고 이런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일상 속의 의료 시스템을 영어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이나 보건 의료적인 관점을 보여주려는 활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문도 확실히 내용이 그랬을 테니 적합하게 주제가 들어갔을 것 같네요. 그러면 물리학 원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범자 기파를 이용한 질병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탐구로 혹시나 이어졌나요? 관심만 가지고 실제로 탐구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지표명으로만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나 여건상의 한계로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 머무르긴 했는데 이후에 물리학 2나 뭐 다른 과목들에서 탐구하는 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 싶어서 남겨 놨습니다.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확답을 조금 남겨뒀군요. 그러면 화학원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보면 혼성 오비탈 이론을 주제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걸 발표 주제로 선정한 동기가 있어요? 일단 조금 더 심화된 주제를 탐구해 보고 싶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비슷한 모형인데 입체 구조가 다른 분자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전자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다 보니 이런 혼성 오비탈 이론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에 약물이랑 살짝 엮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때 요거랑 연계해서 발표해야겠다 하는 방향은 혹시나 그때는 고려를 하지 못했을까요?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는 게 학생 수준에서 일단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알아보다 보니 그런 진로와 엮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탐구하기에도 어려웠다. 요 그러면 생명과학원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교과 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과 부장은 어떻게 맡게 된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지원을 했었고 생명과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흥미나 책임감 같은 걸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생기부 관리도 좀 염두에 뒀군요. 네. 아, 그러면 요런 도움이나 교과 부장 활동이 생기부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봤을 때? 멘토 멘티 수준 정도의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딱 알겠네요. 네. 그러면 보면 혈액형 판정 원리 관련 활동이 있어요. 요거는 뭐 수업 활동의 일환이었을까요? 네. 수행평가 과정에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전병을 학습하고 난 뒤에 질병이 후성 유전학적 치료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2학년 때부터 후성 유전 키워드가 나오니까 요거를 좀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네. 유전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확장해서 후성 유전학적 치료를 탐구했었고 이 탐구를 통해서 이제 후성 유전적 조절의 종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 후성 유전학이라는 최신 생명과학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고 관심 분야의 연속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후성 유전 키워드가 2학년 때부터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원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키워드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좀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겹치는 게 있었다는 맥락이군요. 그러면 기후 변화 요인으로 에어로졸을 학습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에어로졸 요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등장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앞서 DDS에 대해서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달 시스템이라는 활용성에서도 에어로졸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보면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보면 요 내용은 한 줄 또는 반 줄 정도로 들어간 걸로 보여 가지고 왜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일단 지구과학 관련 탐구였어서 이런 탐구의 중심은 에어로졸이 환경과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조금 더 중점적이었고 약물 전달 시스템이랑 연계되는 게 조금 부가적인 내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 세특을 넘어갈게요. 보면 세계 시민 프로젝트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4차 산업 시대에 현명하게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일단
AI의 부상도 네 있었기도 했고 사찰환업 음. 시대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느꼈어서 단순 지식 습득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제로 골랐습니다. 아, 그러면 후속 활동으로 1984 속에서 정보 사회의 기술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표하게 된 거예요? 1984란 도서가 고전적이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나 이슈들을 생각을 해 보는 데 가장 좋은 도서라고 생각을 해서 읽었습니다. 아, 멋진 신세계나 1984나 좀 유명한 도서니까 선정을 했겠군요. 그러면 요 1 년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 세특에서는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는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력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보면 서특이 짧거든요. 무슨 일이죠? 전교생이 다 똑같이 쓰였는데 원래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건강상 다른 음. 그 일을 멈추셔서 다른 선생님이 오셨어서 이렇게 적혔습니다. 아, 전교생이 똑같이 쓰인 거예요? 네. 똑같이 써요. 와, 무슨 일이야? 아쉽네요. 그러면 융합과학 탐구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카페인과 태아닌 섭취에 따른 집중도를 뇌파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거예요? 일단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이 여러 과정에 걸쳐서 실험을 진행하는 과목이었어서 그 일정의 가치만큼의 탐구를 좀 긴 탐구를 해 보고 싶었어서 이런 관심 있는 분야들을 조합하다 보니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융합과학 탐구에서 요거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게 독서 과목 활동에 영향을 미친 거군요. 네. 이제 세특 서술을 쭉 보면 직접 개발한 특수기호 암기 시험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카페인과 태아닌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활용해야 되는 과제가 필요했고 이런 과제들이 이제 직접 어떤 능력에 좀 좌우되지 않고 다들 처음 보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특수기호를 가지고 암기 시험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융합과학 탐구 과목에는 요 활동만 좀 중점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요건 역시 좀 '내가 그렇게 쓰고 싶었다.' 하는 방향성이었나요? 네.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실험이 이 정도의 실험이 한정적이어서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면 요 활동을 보고 '대학교에서 내가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설정 능력이나 실험 설계 역량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요 탐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데이터 과학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쉽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중복 활동이 아니라 좀 보완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탐구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탐구였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실제로는? 일단 융합과학 탐구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낸 결과물이 단순히 그래프를 그려서 한 결과물을 냈었는데 이 부분이 경향성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았었고 그래서 데이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군집화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경향성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나타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좀 아쉽게 방향성이 담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 담고 싶었던 방향성은 이러한 데이터 과학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향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 활동의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면 예체능 과목 세특을 한번 볼게요. 운동과 건강 과목도 이제 기하만큼이나 세특 분량이 좀 적은데 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중요한 과목들이 아니기도 했고 수업 참여나 기본적인 활동들 위주로 평가를 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기하만큼의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러면 3 학년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언어 매체 세특을 살펴보면 이제 "인류의 미래를 묻다"라는 도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일단 과학 기술이 단순히 발전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배웠고 이런 과학자의 통찰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연구자에게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전부터 좀 꾸준히 나왔던 키워드인 뭐 윤리적 측면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활동이었을까요? 네.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발표를 통해서 생각을 드러냈다. 과학자의 주장을 소개했다. 약간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요렇게 좀 추상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네. 그 발표 자체를 굉장히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음. 진짜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만 설명했었습니다. 언어 매체의 분량 자체가 세특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진로랑 관련한 활동을 할 기회는 없었나요? 네. 그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에서 제 진로와 엮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적분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미적분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에서의 AI 활용을 주제로 탐구했는데 요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활동을 소화하기 어렵지가 않았어요? 일단 조금 개념은 많이 어렵기도 했었는데 경사하강법이나 손실함수나 정속분의 의미 같은 거를 이제 하나씩 대응시키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수학 개념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러면 SIR 모형에 적용된 미적분, 수치적분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배운 점이 있나요? 연립미분 방정식이 이제 현실 문제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수학은 완벽한 답을 주기보다는 의사결정을 돕는 모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수학 이런 거를 진로랑 엮어서 탐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네,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 개념을 바이오나 의학, 약학 문제에 실제로 적용하려 한 시도로 한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좀 좋았던 세특이다라고 말을 해줬던 것 같기도 네. 한데 일단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의 역할과 전망을 탐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수행평가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개념이 실제 실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를 탐구하는 주제였어서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을 엮어서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주제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배운 활동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신약 개발에서 AI가 이제 모든 것을 대신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정확도와 선별도를 높이는 보조적인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내가 직접 찾아서 실질적으로 배웠던 활동이군요. 네. 그러면 기술 발전과 함께 필요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성찰을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이 일단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라던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과정을 넣었었습니다. 살짝은 추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네. 보고서 자체에서도 추상적이었을까요? 네,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탐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간략하게 들어갔군요. 네. AI 기반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 추이라거나 이런 관련 내용을 열심히 탐구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이나 느낌점 같은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자료 조사 범위가 조금 넓었어서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이렇게 이항 분포를 활용한 유전자 변이 확률 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 모델링을 했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았나요? 다른 진로나 자율대 했던 탐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모델은 아니었어서 어느 정도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탐구였어요? 아까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긴 했지만. 실제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변이를 확률 변수로 설정하고 분포를 분석해서 실제 이항 분포를 적용했을 때의 모델과 비교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분포 비교 방식이 오류를 겪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혹시 무슨 일이었나요? 일단 그 서열을 일정 길이로 제대로 분할하고 독립 표본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를 않아서 오류가 자주 떴었는데 검색해 보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해결했습니다. 해결을 했군요. 그러면 확통 세특을 보고 대학교에서는 스스로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평가하나요? 먼저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다룰 줄 알고 수학 음. 모델의 가정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생명과학과 확률과 통계를 연결한 융합적 사고가 강점으로 드러났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시사 영어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분자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한다는 영어 기사를 찾아서 다뤘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찾게 된 거예요? 이제 기후 변화와 건강의 연관성에 조금 관심을 두고 영문 기사나 과학 칼럼을 중심적으로 자료를 직접 탐색해 보면서 영어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요 기사를 관련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영어 독해력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했고 과학적인 내용을 이제 논리적으로 영어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영어 역량이 올라가는데 이거 패스 올 페일이라서 좀 아쉬웠겠네요. 그러면 뒤에 보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AI 채용, 온라인 가짜 뉴스 같은 키워드를 다뤘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수업 활동이었어요?
네. 수업 활동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나열식으로 적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딥다이브 융합 탐구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 기반 격리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암 조직의 잠재적 후성 유전 바이오 마커 탐색 주제로서 선정하게 된 좀 연결고리라거나 동기가 있을까요? 일단 이 프로젝트가 조금 분량이 컸어서 음. 제대로 하고 싶기도 했고 생명과학 2에서 오믹스 분석을 다뤄보기도 했어서 음.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잘 엮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메이저 리서치에서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주제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 이름부터가 딥다이브니까 확실히 좀 딥한 탐구였나 보네요. 네. 아, 그러면 딥한 탐구를 위해서 좀 세부 내용 뭐 목차라거나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됐을 텐데 요거는 또 어떻게 설계를 했어요? 모든 탐구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를 좀 알아보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한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딥한 탐구였을 테니 좀 얼마나 공을 들였었어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이런 탐구에 집중을 했었고 모델을 만들고 이제 오류 해결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어서 그 정도의 노력한 만큼의 서술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역시 좀 어려운 탐구였다고 했으니 소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화 정도는 그래도 70-80%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건 좀 높아졌네요. 이게 AI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직접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개념 이해보다는 직접 활용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중점적인 탐구를 통해서 대학 측에 '아 어떤 역량 보여줄 수 있었겠다.' 하고 평가해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보다는 이제 모델 구조와 한계를 조금 이해하려는 태도를 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호전과 윤리 과목에서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를 읽고 탐구를 했다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약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고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 약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학적 성실뿐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과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잘 얘기를 해 줬는데 요 내용이 세특에는 안 담겨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도 했었고 다른 과목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어떤 내용을 담아 주세요."라고 하진 않았군요. 네. 그러면 물리학 투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두면 배터리 잔량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의문은 좀 실제로 흥미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네. 실제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탐구를 진행하려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서 최대한 찾아보다가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진로랑 엮기보다는 실제 네.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선정을 했군요. 네. 아, 그러면 요것만 적혀 있는 거는 물투에서도 요 활동만 중점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개별적인 활동은 이 활동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요 세특을 보고 내가 어떤 학생이라고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일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가 갖춰져 있고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학 선생님께서 의도하셨던 방향성대로 화학2 세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화학2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학기 초부터 시험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약간 쉬운 수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만족이 안 됐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좋게 보수 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게 봐주셨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면 금속 효소의 작용 원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탐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앞서 생명과학 원 과목에서 후성 유전학적 조절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아보았었는데 그때 금속 효소의 종류가 한 가지가 있었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후성 유전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 그럼 이전에 배웠던 생명과학 원 과목이 계기가 됐던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생명과학 원과의 좋은 연결고리 같은 경우에 세특에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보고서에서도 써서 제출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탐구 내용을 더 담느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량상 생략이 됐군요. 네. 그러면 요 탐구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었나요? 일단 분자 상호작용이 후성유전학적 조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또 선택성과 부작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금속 효소의 작용 원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학적 응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약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좀 해봐라. 그거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금속 효소 이외에도 다양한 효소 종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종류에만 매이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랑 가장 연관이 있는 효소 종류를 딥하게 알아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명과학 2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해 기계학습 모델로 암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연구 과정을 정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학술 탐구였어요? 직접 이제 모델로 생존율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 실제로 모델을 만들기도 했어요? 네. 아, 학술 탐구에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 활동까지 했군요. 네. 그러면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좀 몇 %였던 것 같아요? 자기 한 60%를 지원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반 이상은 가는군요. 진로 같은 연계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실제 연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미리 경험을 해 보면서 신약 개발 연구의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구과학 2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행성 공전 궤도 장 반지름과 주기 자료를 통해 소행성의 운동에 케플러 3 법칙이 적용되는지 검증하고자 했던 동기가 있나요? 실제로 이런 초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지구과학 음. 과목에도 AI 분석 같은 걸 적용시켜 보고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 그럼 AI적 역량을 어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회귀 모델도 만들고 데이터도 분석하는 좀 일련의 과정이 좀 이것도 까다롭진 않았나요?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서 오류 메시지만 잘 분석해 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역량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요 활동을 통해서 좀 내가 발전시키려고 했다거나 대학 측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려 했던 역량도 있어요? 수학적 모델링이나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해석 역량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그 회귀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실제로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보고자 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툴이나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까지 좀 많이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활동은 광물을 학습하고 인체에 사용되는 약용 광물의 구성 성분과 지질학적 생성 기원을 발표했어요. 제 진로와 정말 최대한 역할을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거 탐구하면서 뭐 금속 효소랑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점을 배웠다 아니면 이게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실제로 광물이 약용 광물로도 자주 쓰인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고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의 의약분을 확장되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요것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탐구 자체가 어떤 현상을 깊게 탐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약용 광물과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었어서 조금 얕게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선 활동처럼 뭐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고급 화학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성 유전체, 전사체, 표현형, 정보를 통합한 AI 기반 세포 R형 분류를 주제로 선택한 동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 후성유전이랑 AI란 주제를 딥하게 엮어보고 싶었는데 고급화학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난이도도 높은 과목이고 하니까 제일 좋다고 느꼈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화학2가 제일 적합하구나 하고 판단을 했군요. 네. 그럼 어떤 탐구였어요? 앞서 후성유전을 알아보면서 가볍게 DNA 메틸화나 히스토 아세틸랄라라는 후성 유전적 조절의 종류만 알아보았다면 고급화학에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과 종류들을 심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조절들을 분자 단위에서 탐구해도 세특에 담기에는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전자의 이동이나 반응 속도론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를 했고 이 정보들을 AI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탐구였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활동이 이제 특기사항에는 잘 담긴 것 같아요. 웃긴 점이나 배운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탐구 음. 내용 자체는 잘 담긴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어떻게 탐구했다가 딱 드러나는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진로 관련 키워드가 좀 많이 담겨 있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느낀 점 같은 경우가 살짝 덜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직접 탐구 과정이 담기기 어려운 학술 탐구이기도 했었고 다른 보고서의 내용도 비슷하게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다른 탐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토양 내 탄소 고정 원리 분석에 집중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환경과 화학을 엮은 시각을 확장하고 싶은 탐구를 해 보고 싶었고 또 이런 데에선 탄소 고정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 분자적인 관점에서도 제대로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살짝은 뭐 친환경 기술 탐구에서는 하면서 살짝 간략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탐구가 많아서? 네. 여러 주제 중에 하나였어서 핵심 개념 위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중요한 탐구 중 하나인 리안드 표절 고분자 약물 전달 시스템의 구조와 약물 방출 반응을 탐구를 했어요. 요거를 탐구하면서는 좀 배운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분자 설계의 중요성을 체감해 볼 수 있었고 약물 전달에 대한 것이 화학 반응뿐 아니라 환경 조건과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점적인 탐구가 좀 몇 개 있는데 고급화학 과목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비슷하게 약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 또는 신약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탐구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후성유전 화학 해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후성유전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화학적인 부분을 분자 수준에서 탐구하는 과정이 고급화학 과목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급화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요 세특을 보고 이제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화학과 다른 분야들을 엮는 융합적인 사고력과 이제 연구자적인 이제 문제 설정 능력이나 분자 수준의 이해력이 강점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생명과학 실험 세특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PCR로 생체 리듬 유전자를 증폭했다는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일단 유전자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미시적이지 않고 음. 충분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종류와 길이의 유전자들이 있음에도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구분하고 판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실감했고 연구직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후속 유전 같은 유전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PCR 칩을 바이오마커 탐색이나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엔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배운 내용은 있을까요? 크게는 기초 실험과 첨단 기술의 연결성을 체감해 볼 수 있었고 또 실험 기술이 소형화 그리고 정밀화되면서 진단과 신약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생명과학 실험 세특을 통해서 어떤 학생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응용 가능성까지 확장해서 사고하는 능력과 또 실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확실히 좀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음악 감상과 평, 세특을 살펴볼게요. 음악가들에게 나타나는 유전 질환과 재능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좀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일단 음악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진로와 연계된 탐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유전 질환과 음악을 관련 지어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탐구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손가락 말단비대증처럼 손가락이나 코가 길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유전 질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음. 찾아보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재능의 경계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파가니니가 이런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음악가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던 곡들 그리고 연주들을 많이 했었던 게 인상적이어서 발표 내용에도 넣었었습니다. 좀 진로랑 직결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흥미 기반으로 유전, 질환 그리고 이런 의료적인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예체능 과목에서도 최대한 엮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관심이나 사고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예체능 과목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특도 이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행특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좀 웬만해서 살펴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엄청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잘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1, 2학년 세특을 봤을 때 내가 좀 어떤 학생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열심히 한 학생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어봤을 때 '아 이건 좀 아쉽다.'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잘 드러난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강점이나 약점 같은 게 눈에 확 띄진 않지만 2 학년의 행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진로나 어떤 발전 부분보다는 굉장히 세세하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적어 주셨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까요? 진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대한 충실성을 조금 더 많이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2 학년 때 미처 못 들어간 그런 느낀 점 같은 부분들이 네. 생기부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 잘 쌓아온 생기부를 기반으로 수시 원서를 좀 접수를 해야 됐을 텐데 일단 그전에 열심히 쌓아온 생기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키워드 아니면 어떤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2 학년 때는 조금 많이 방황을 했었지만 3 학년 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들을 잘 엮어서 하나로 묶었던 생활 기록부 같습니다. 오 방황을 했다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특히 1 학년 때는 일단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가 없었어서 조금 여러 군데를 찔러보고 탐구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쉽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주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제는 그때그때 관심 있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식으로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3 학년 올라오면서 뭐 후성 유전 플러스 AI라는 키워드가 점점 이제 굵어진 거군요. 네. 그러면 생기부를 돌아봤을 때 '내 생기부는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다.' 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특히 3 학년 생기부에서는 이제 결과물을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어서 그렇게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강점이 많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이제 특히 2-3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탐구를 진행했을 텐데 이제 뭐 중앙대학교 약학부에 같이 입학할 학생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약학 계열 비교과를 따져 봤을 때 '아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해요? 한 3 등급 정도 아닐까나 생각합니다. 1-2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도 중앙대학교에 붙은 걸 보니까 3 등급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비교구는 이제 약학대학 학생들인 거죠? 네. 겸손해요. 그러면 학창 시절 동안에 쭉 여러 탐구를 해 보면서 앞으로 뭐 약학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약학 통계라든지 아니면 유기화학 같은 전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중학교 과정보다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활동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짜 관심 기반으로 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만들 때 메이저 리서치랑 3 학년 1 학기 그러니까 3 학년 들어와서 생기부 솔루션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일단 메이저 리서치는 혹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매체를 통해서 아 접했던 매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메이저 리서치 생기부 솔루션을 좀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생활기록부 주제를 이제 3 학년 때는 정말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받다 보면 조금 더 저의 방향성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석소장님이랑 뭐 진단을 받기도 하고 생기부를 꾸준히 꾸려 왔을 텐데 좀 어땠어요? 먼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추천해 주셨던 게 좋았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뭐 대화해 보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잘 조합되지 않던 키워드나 분야들이 제대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방식을 제대로 잡아 주셔서 좋았는데 제 경우에는 AI를 활용하는 방향성을 큰 틀로 잡아 주셔서 좋았습니다. 탐구할 수 있는 범위나 깊이도 훨씬 넓어졌었고 특히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제일 많았던 3 학년에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연결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면 다행인데 네. 이제 수시 원서를 썼잖아요. 요 6 장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카드를 구성을 했어요? 5-6 지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정권으로 지원을 했었고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2번 정도 받아보면서 최저가 어려운 학교를 하나 넣고 그 이후에는 교과와 종합을 적절히 섞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할 때도 이제 메이저 리서치 전략 솔루션을 선택을 해 줬는데 이제 생기부 솔루션도 받고 전략 솔루션도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수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지원하다 보면 제 생기부 수준에서 어떤 학교가 제일 좋게 봐 주고 적합할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아무래도 3 학년 1 학기 생기부를 같이 좀 만든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6장 카드 좀 각각을 어떻게 내가 쓴 것 같다 하고 혹시 평가를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대를 2장 넣은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1장 넣었다면 아마 교과를 넣었을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컷이 높아져서 네 종합을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래의 하향 지원했던 두 학교 중에 하나를 빼고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같은 조금 더 좋은 학교들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공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약학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가 교과로는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이공학부가 좋았을 것 같아서 하향 지원으로 넣었었습니다. 네, 최대한 가까우니까. 네. 그럼 메이저 리서치에서 전략 솔루션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아마 추천을 하고 방향성도 이제 같이 논의를 했을 텐데 석 소장님 또는 메이저 리서치에서 추천한 방향성에 좀 얼마나 따랐어요? 4장 정도는 추천해 주신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른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중앙대 교과 같은 학교들도 조금 지원을 해 보긴 했습니다. 혹시 뭔 카드 추천받았던 거예요?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종합 그리고 숙명여대, 고려대 카드를 추천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3분의 2 정도를 따랐는데 네. 그 결과는 좀 어땠다고 평가를 해요? 종합 부분에 대해선 특히 지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최소한 1차 서류 합격들은 했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메디컬 최저가 좀 있는 전형도 쓰겠다고 했는데 요 최저 같은 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4합 5 여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었는데 일단 영어가 제일 약한 과목이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2 등급을 묶어서 1 등급으로 평가를 했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되긴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탐구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최저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영어 쪼끔 미끄러진 친구들 많던데 혹시 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6개 찍었는데 5 개를 맞아서 2 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달 운명이었네요. 네. 그럼 보면 면접 준비도 이제 석 소장님이랑 했었잖아요. 이제 메이저 리서치랑 또 면접 준비 역시 함께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생기부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셨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뭔지 확실히 짚어 주실 것 같아서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석 소장님이랑 면접 솔루션 하면서 좀 느꼈던 장점이 혹시나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했던 활동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틀을 잡아 주셔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주셔서 좋았고 또 단순히 했던 활동들을 내용이나 느낀 점 위주로 알아보기보다는 그게 어떤 포인트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제대로 짚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생기부 뜯어보기 인터뷰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 분야 전반적인 약대를 지망하는 후배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내신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하고 음. 싶은데요. 내신이 낮더라도 생기부로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내신을 최대한 완벽하게 가져가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뒤집겠다라는 과제를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신을 공부하면서 시험 점수를 맞추는 암기만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 원리를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미래의 약학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장하려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실히 내신이 높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혹시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나 성적이나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할 일들을 잘 해내왔고 해내가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긴 시간 동안 생기부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 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그 생기부 인터뷰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